미치고 환장하는 지문. 정보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온통 정보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정리하는 게 좀 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송신 측, 보내는 쪽이죠. 데이터를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보내야 할 데이터가 10개야 1, 2, 3, 4, 5, 6, 7, 8, 9, 10 번호 매겨놓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송신, 보내고 수신 측은 데이터의 순서 번호에 맞게 송신 측의 응답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받으면 받았다, 받으면 받지 않았다를 1, 2, 3, 4, 5 순서대로 보내준대. 오해하시면 안 되겠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주고받는 건 송신, 수신 다 하는 거다. 송신도 데이터 보내고 정보 받고, 수신은 데이터 받고 정보 보내주고. 만약 수신 쪽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걸 파악했다면 너네 아까 3번 보낸다고 했는데 3번 안 왔는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주도록 송신 측에 요청해야 한다. 3번 이거 망가졌다. 3번 데이터 다시 보내라. 이때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동 반복 요청 방식.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을 했을 때 송신 측에서 송신 측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ACK, 보내주는 쪽, 송신, 데이터를 보내죠. 여기에서의 여기는 데이터를 보내주지. 수신 측에서는 잘 받았네, 못 받았네, 수신 측에서는 잘 받았네, 못 받았네 라는 것들.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송신 측에 보내는 응답을 ACK,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 ACK. 언제 보낸다? OK. 좋았어. 잘 보냈다. 다음, 오류가 검출된 경우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NA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AK. 예,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에는 NAK를 보내줍니다. 오케이, 잘 받았어. 아니야, 문제 있는데 NAK. 그런데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서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를 타임아웃으로 강조합니다. 타임아웃은 어떤 거예요? ACK도 오지 않고 NAK도 오지 않았을 때 타임아웃. 이거 그냥 이렇게 할까? 1분 내가 데이터 보내놓고 1분 내에 답이 와야 되는데 답이 안 와? ACK도 없고 NAK도 없어? 야, 그쪽에서 보내놓은 거 없니? 없어요. 그러면 자,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응답하지 않거나 수신 측이 응답하지 않거나 1. 송신 측이 수신 측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상대 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송이 중단된 경우 2에 발생을 합니다. 타임아웃은 1번, 2번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송신 측은 타임아웃이 되는 동시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보내, 안 보내? 다시 보내야지. 타임아웃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를 재전송합니다. 타임아웃이 되면 데이터를 재전송합니다. 근데 좀 고민되지 않나? 어디서부터 다시 보내야 할지. 끄트머리 조금 못 받았는데 처음부터 다 보내면 비효율적이잖아. ARQ는 정지대기 ARQ, 고백 NARQ, 선택적 재전송 ARQ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분류하기 시작하면 각각 하나씩 설명해 줘야 되겠죠? 세 가지 나오지. 뭐 나왔어? 정지대기 ARQ. 그 다음엔 또 뭐 나와야 돼? 고백 NARQ.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야 돼? 선택적 재전송 ARQ. 친절하게도 한 달락씩 먹고 있네. 당연히 시험 문제에 얘네들 셋이 비교하는 거 나오겠죠. 정지 대기 ARQ는 가장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 가장 단순 자동 반복.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먼저 수신 측의 버퍼인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후 오류 검사를 합니다. 자,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하나 보내.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오케이 받았소 라고 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잠깐 창고 같은 데다가 얘를 때려 넣어 놓고 어디에 때려 넣어 놓고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후 수신 윈도우에 저장해 놓고 오류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데이터를 보낸다?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다. 오류 검사를 한다. 결과에 따라서 수신 측은 ACK 문제가 없어. 그러면 ACK 문제가 있는데 NAK를 보내고 해당 즉시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를 합니다. 얘를 삭제합니다. 오류 있으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 수신을 하면 잘 받았대. 그러면 다음 거 보내. NAK 우리 아까 보낸 거 못 받았대. 타임아웃이네. 타임아웃이면 몇 번 1번 그거 해당하는 데이터를 재전송합니다. 됐을까요? 3번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고엔백 ARQ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송신 측에서는 수신 측으로 어떻게 데이터 그냥 보내. 1번 데이터 보내고 2번 데이터 보내고 3번 데이터 보내. 우리 3개만 보내면 되니까 일단 다 보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 포함하여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합니다. 1번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1, 2, 3 다시 보내. 2번에 오류가 있다. 1번 빼고 2번, 3번 다시 보내. 3번에 오류가 있다. 3번만 다시 보내. 이거네. 이 방식에서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을 하는데 수신 윈도우 여기에다가 1, 2, 3, 1, 2, 3 다 저장해 놓고 송신 측으로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는 오류가 없어요 라고 하면 무조건 ACK를 보내지만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는 NAK를 보내거나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신 측은 이쪽 방향으로 ACK는 반드시 보내야 하고 받았으면 받았다고 무조건 얘기해야 돼. 정상 받았으면. 잘못 받았는데 NAK는 보내거나 보내지 않거나 선택할 수가 있대. 이렇게.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NAK를 보내는 방법을 명시적 방법, 보내면 명시적 방법, 잘못 왔다라고 얘기해주면 명시적, 잘못 왔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시하면 묵시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무뚝뚝하네요.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알아서 아이씨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못 받았나 보네 라고 생각해야 돼.
명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 측은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지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코스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묵시적 방법이 사용될 경우는 송신 측은 타임아웃 동안 ACK를 수신하지 않았을 때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데이터를 재전송합니다. 그렇지. 묵시적 방법에서 ACK를 수신하지 않았다라는 건 언젠데 내가 보낸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 이 이야기인 거니까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뒤에 데이터를 보낸다고. 2번 대답이 없어? 아, 2번부터 잘못됐나 보네. 2번 잘못됐나 보네. 그럼 2, 3, 4, 5 다시 보내. 3번까지는 잘 받았답니다. 4번은 답이 없네요. 4번에 오류 있다는 얘기지. 4, 5, 6, 7 그렇게 보내. 이거겠네. 다음 선택적 재전송 ARQ는 벌써 네 번째 단락이죠. 데이터의 전송의 기본 원리가 고백 NRQ와 ARQ와 같지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송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재전송합니다. 엄청 효율적인데 송신, 수신, 데이터를 보내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4번 데이터. 1번 잘 받았답니다. 2번 잘 받았대요. 3번 잘 못 받았대요. 혹은 3번 답이 없네요. 4번은 잘 받았답니다. 아, 3번만 다시 보내. 정확히 씁시다. 3번 오류가 있다? 3번에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3번만 다시 보내. 이것이. 순서 엉키는데요. 근치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재전송.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신 측은 여기 이렇게 버퍼하면서 여기에서 1번, 2번, 3번 때려놔 놓고 검사하잖아요. 수신한 데이터는 모두 어디가 있냐? 검사가 끝나지 않아도 모두 수신 윈도우에 저장을 한다. 오류가 발생한 이후의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다음 재전송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ACK를 보내고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와 함께 순서 번호에 맞춰 다음 단계로 전달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 1번 도착했는데 오케이. 일단 저장. 2번 도착했어. 오케이. 3번. 아, 오류가 있네. 오류가 있다고 알려주고 3번 지워. 그 사이에 4번 도착했는데요. 기다리라고 그래. 5번 도착했는데요. 기다리라고 그래. 일단 줄 서 있으라 그래. 번호 나중에 매겨줄 거니까. 3번 잘못 왔다고 얘기했지? 네. 그러면 3번만 다시 보내줬겠네? 저장해봤더니 어때? 이번에 다시 재전송된 데이터에는 오류가 없어. 그러면 자, 아까 너 일로 와. 요 자리에 와서 서 3번 자리를 쓰고 다음 애들 차근차근 다 줄 세워 놓은 다음에 얘네들 묶어서 다음 단계로 전달을 시킨다. 됐나요? 이 방법 역시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NAK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송신 측이 우리가 잘못 보냈답니다.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위해선 송신 측에서도 전송한 데이터를 위한 저장한 버퍼가 필요를 한데 우리 보내기는 제대로 잘 보냈는데 야, 몇 번에 저기 오류가 있대냐?
네, 1, 2, 3, 4, 5 중에 3번 오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데이터 전부 우리 저장해 놨지? 네. 이 버퍼를 송신 윈도라고 합니다. 송신 측에서 보내놓고 저장해 둔 것을 송신 윈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도 윈도우 있고 송신도 윈도우 있네요.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서 전송되었으나 아직 ACK를 받지 못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아직 안 보낸 거야? 아니야. 얘네들 보냈어. 하지만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OK 사인 못 받은 거야. ACK가 아직 못 받은 거야. 그러면 갖고 있어야지. 제가 언제 다시 달라 그럴지 모르는데.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합니다. 얘는 5개 차면은 꽉 차고 어떤 애는 50개까지 찾을 수 있겠지. 송신 윈도우 크기. 수신 측이 전송받은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보내지 않고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를 수신 윈도우 크기라고 하는데 수신 측에서도 일단 저장해 놓는 거 있죠. 수신 윈도우 크기. 이러한 윈도우의 크기는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서 수신 윈도우의 크기와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데이터 통신 방식을 찾아야 되겠지. 정지 대기 ARQ는 정지 대기 언제 했었지? 두 번째 단락에 있었죠. 하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값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아까 제일 직접적이라고 그랬잖아. 송신 윈도우와 수신 윈도우의 크기는 모두 1이 됩니다. 정지 대기 ARQ는 모두 1이야. 이와 달리 고엔백 ARQ는 송신 측이 ACK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신 윈도우 크기만 1이다.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와 같아서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다 표처럼 그릴까요? 뭐라고? 송신 윈도우 크기, 수신 윈도우 크기. 첫 번째, 정지 대기 ARQ, 정지 대기 ARQ는 둘 다 1. 고백 N ARQ는 수신 윈도우의 크기만 1.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와 같아서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크기가 같기만 하면은 된다. 같다. 2개, 3개, 4개 같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 6번째 단락. 기억 동그라미 있네요. 30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래요. 선택적 재전송 ARQ는 어때? 일단 보내놓고 우리도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끄집어서 다시 보내주면 되지. 자, 더 쉬운 말을 쓸까? 일단 데이터 보내. 그러면서 저장해. 몇 개를 저장해. 여러 개 저장해.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쟤도 수신 측에서도 저장해. 어떻게? 여러 개 저장해.
처리하지 않은 애들 일단 쌓아 놓는 거지. 일단 받아두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 것만 보내주면 되니까. 검사 안 했는데요. 괜찮아. 우리 수신 윈도우 크기 크거든. 여러 개 담아둘 수 있거든. 여러 개 담아둘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검사 안 끝나도 일단 보내라고 해.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죠. 수신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검사 안 해도 괜찮으니 검사 안 해도 누가 괜을 저렇게 쓰냐? 검사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보내라고 해. 이거지. 빨리 보낼 수 있겠지. 30번의 답은 지금 우리 검사 조금 있다가 해도 되니까 일단 보내라고 해. 그거 찾으면 되겠죠? 3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순번이 빠른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아도 창고 크니까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수신이 가능해요. 왜요? 수신, 윈도우 크기가 크니까 이거지. 30번의 답은 4번. 앞으로 이제 또 다시 넘어오죠. 한편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순서 번호의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보낼 때도 순서대로 보낸다고. 그걸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에서는 낮은 순서 번호부터 차례로 데이터 전송이 처리가 되며 ACK 회신에 따라서 윈도우에 새로 추가될 데이터의 순서 번호도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한다. 낮은 번호에서 높은 번호로 간대. 이 과정에서 순서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수신 측에 전송이 됩니다. 몇 번 보낸다 알려주는 거겠네. 예를 들어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9,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3인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여기에서 1, 2, 3, 9 보내야 돼. 근데 저장은 딱 3개만 해. 받을 때도 1, 2, 3 순서대로 받아놓고 3개만 저장이 돼. 먼저 0부터였구나. 0, 1, 2 3개의 데이터를 전송해. 0번의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을 하면 옆에 헷갈리니까 제대로 지워놓고 다시 할게요. 창고가 있어요. 보내는 쪽. 받는 쪽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0, 1, 2 3개 보내. 받겠지. 0, 1, 2 3개 먹겠지. 그래서 0번 데이터에 대한 ACK가 도착하면 0번 잘 받았어 라고 하면 0번 데이터는 송신 윈도우에서 삭제가 되고 얘가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ACK 보내. 0, OK 라고 보내. 그러면 어떻게 한대? 0번 데이터에 대한 송신 윈도우에서 삭제되고 3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이 되어서 0 지우고 1, 2, 3 3번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뭐라고?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측으로 전달이 됩니다. 수신 측으로 3번 3을 보낸다고. 만약 동시에 1과 2의 ACK가 도착하면 다른 상황이네요. 0, 1, 2 보내놓고 일단 대기. 0, 1, 2 했었는데 대답을 해줘. 뭐라고 대답해줘? ACK 나와. 뭐라고? 0, 1 둘 다 OK다. 라고 하면 송신 데이터에는 3번만 남게 되기 때문에 4번, 5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이 되고 0, 2 하니까 2 요렇게 오고 3, 4
쓱 오고 3하고 4를 어떻게 1로 보낸다고.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 9번까지 다 ACK 도착하면 다음에 전송할 데이터 번호가 0이 되고 송신 측의 데이터가 모두 전송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됐을까요? 밑에 문제 보러 갈게요. 28번 정지 대기 ARQ에서는 하나씩이죠. 하나씩 수신 측의 NAK 실패 보낸 후에도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저장합니다. ACK든 정지 대기 ARQ에서는 AC든 ACK든 NAK든 전송한 다음에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1번 틀리지. 밑에다 쓸까? 정지 대기 ARQ에서는 ACK지. ACK, NACK 뭐든 보낸 후 삭제해. 저장하지 않아. ACK든 NACK든 보낸 다음에 삭제해버리죠. 다음 2번 고백 NARQ에선 수신 윈도우는 정지 ARQ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을 합니다. 정답 맞는 얘기지. 자 여기 봐. 고엠백 ARQ 수신 윈도우 오른쪽 위로가 고엠백 ARQ 고엠백 ARQ 여기 있지. 고엠백 ARQ 어때? 수신 윈도우 크기가 1이지. 1 무슨 말이야? 하나밖에 저장을 못해. 하나밖에 저장을 못해. 그러니까 수신 윈도우는 정지대기 ARQ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합니다. 정답. 3번 선택적 재전송 ARQ, 고백 NARQ 모두 송신 측은 ACK를 수신한 수신한 후 다음 순번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ACK를 수신한 다음 순번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아닐걸요. 선택적 재전송은 일단 여러 개 때려서 던져놓은 다음에 오류가 있어요 라는 애만 다시 골라서 보내지. 무조건 다음 순서 보내지를 않는다. 그래서 3번 틀린 얘기지. 괜찮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엠백 ARQ의 송신 측은 수신 측의 응답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번호 부여된 대로 전송을 합니다. 고엠백은 어때? 일단 보내. 그리고 ARQ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선택적 재전송 ARQ도 어때? 고엠백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둘 다 보낸다고. 즉 ACK 수신한 후에가 아니라 어떻게? 일단 보낸다. 3번 틀리죠? 4번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는 ACK의 최대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송신 윈도우 뭔 소리 하는 거야? 4번 고쳐봅시다. 5번째 단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송신 윈도우의 크기 있죠.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최대 개수지. 수신 측으로부터 고칠까? 수신 측으로부터 ACK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개수지. (4번) 틀렸죠? 5번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 측이 보내는 데이터는
송신 윈도우 크기보다 큰 순서부터, 아우, 얘는 거저네요. 무조건 작은 번호부터, 작은 순서 번호부터 저종하죠. 0부터 보내지 9부터 보내지 않아. 그래서 5번 틀립니다. 28번 답은 2번. 29번 문제 보러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촥촥촥촥 보내는 애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줄여봅시다.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니까 몇 번째 단락? 6번째 단락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 전달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총 12개. 송신 측은 순서 번호의 최대값을 5로 설정한 후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했다. 5까지 다 전송하면 이제 다시 0번부터겠네. 아래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의 데이터 저장 상태를 도식화한 겁니다. 최초의 저장 상태, 최초.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 3개 저장했죠? 얘네들은 대기 중이지. 저장되지 않은 것들. 1번. 3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 1. 가를 통해 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3입니다. 맞지? 2번. 다에서는 2개만 저장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 0 저장하지 않았지. 왜? 0에서 OK 사인 떨어졌으니까. OK 사인 떨어진 거는 저장하지 않지. 0 OK 사인 떨어졌어. 순서 다에서는 3번 그렇지. 어쨌든 3개는 꽉꽉 채워져야 되니까 0 OK 해놓은 다음에 1, 2, 3 저장을 하는 거지. 괜찮나요? 다음 여기에서는 3번만 저장하고 있죠. 무슨 말이야? 1, 2에 OK 사인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3번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2개 더 채워오는 거지. 다에서 순서 번호 3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다? 아니지. 0, 1개만 도착했지. 만약에 모두 다 ACK 도착했으면 0, 1, 2 다 도착했으면 마처럼 됐을 거야. ACK가 모두 도착했으면 마처럼 돼 있을 겁니다. 3번 나다의 과정. 나에서 다 오는 거.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 수 몇 개? 1개. 라마에서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에 추가된 데이터 수 몇 개? 2개. 보다 적습니다. 그렇지. 나다로 오면서는 1개. 라마로 오면서는 2개. 1개 오케이, 2개 오케이. 4번 마에서 전송한 데이터에 대한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3, 4, 5 다 도착했어. 그러면은 이제 6, 7, 8이야? 아니지. 위로 올라와. 번호는 최대 5야. 5까지 다 가면 다시 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는 가와 같습니다. 가나다라마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된 후 송신 측이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는 0일 겁니다. 가나다라마까지 하면서 총 몇 개 보냈어요? 가나다라마까지 하면서 0, 1, 2, 3, 4, 5 요 과정에서 6개 보냈지. 한 번 더 반복이 되면 또 6개 보내겠지. 합치면 12개 데이터 보내겠죠. 위로 올라올까? 몇 개 보내기로 했었지? 12개 보내기로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보낼 게 없으니 저장할 것도 없지. 더 이상 송신할 데이터가 없으니 저장 안 해. 이거지. 맞는 얘기죠. 틀린 건 2번. 아주 잘했어.
30번 했고요. 31번 확인하러 갑시다.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오류 제어 관심. 자동 반복.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밑에 먼저 볼게요. 괄호 안의 숫자는 데이터의 순서 번호입니다. 최초 전송된 데이터 2는 수신 측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보내고 0 받았다고 알려주니까 1 보내고 대답을 안 했네? 2 보내다가 중단되고 그러면 1 다시 보내고 3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림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든 얘네들 데이터 보내죠?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받고 있지? 근데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 0 보내고 1 보내고 2 보내고 1 보내고 3 보내고 2 보내고 1 송신 0 보내 1 보내 2 보내 1 보내 3 보내 2 보내 원래 2번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2번만 다시 보내고 있죠. 2, 3, 4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놈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 선택적 재전송 ARQ죠. 그러면 여기다가 써야지. 선택적 재전송. 선택적 재전송. 왜냐고? 잘못된 2번만 다시 보내고 있잖아요. 2번 잘못됐는데 2번만 다시 보내고 있잖아. 2, 3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놈만 보낸다. 이거지. 다음 2번 잘못 왔죠. 2번 잘못 왔다고 얘기해 안 해? 안 하지. 2번 잘못 왔다고 2번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명시적 방법이 아니라 묵시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겠네. 묵시적 방법은 뭐예요? 수신 측에서 대꾸하지 않으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ACK 받지 못하면 오류구나 라고 그냥 알아서 생각하는 거고 그것만 다시 보내자. 그것만 다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괜찮나요? 자, 밑에 거 이제 답 찾으러 갑시다. 의외로 간단하다. 1번. 데이터 1을 재전송한 후에 데이터 3을 재전송했어. 데이터 1을 재전송한 후에 데이터 3을 전송했다. 보기의 오류 전송은 선택적 재전송 ARQ에 해당되는 거겠고. 맞는 얘기지. 우리 선택적 재전송이라고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요. 2번. 처음 수신한 데이터 1에 대해서 응답값을 수신 측이 전송하지 않았다. 전송하지 않았는데도 1번 다시 보낸 거 보면 ACK 받지 못했으니까 오류구나. 타임아웃이구나. 다시 보내 그것만. 타임 어디가 있냐? 묵시적 방법에 해당되겠군. 그렇지. 묵시적 방법은 뭐였어? ACK는 보내고 NAK는 안 보내. 그러면 묵시적인 거지. 안 보내면은 못 받았다고 알아서 생각하겠지. 이거죠. 다음 3번. 데이터 1을 전송한 후 데이터 1을 재전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타임아웃일 것이다. 타임아웃이다. 맞죠? 4번. 송신 측이 데이터 2를 재전송했어. 왜 그랬을까?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죠. 왜 그랬을까? ACK 안 보냈으니까. ACK를 안 보냈으니까. 최초 전송된 데이터 2의 수신 측이 NAK를 아니 ACK를 안 보냈으니까 4번 틀리죠. 5번
수신 측이 데이터 3과 재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서 ACK를 보낸다면 오케이 데이터 3 받았어 데이터 2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순서 번호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전달한다고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밑으로 내려오죠. A, B, C, D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들 살펴봅시다. A에 따라서 이거는 뭐 어휘 문제니까 이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믿어보고 32의 1번 숙제 얘네들 전부 단어 뜻 찾아서 밑에다가 체크해서 요번 주 일요일에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이런 것까지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